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부터 4.7 재보선을 위한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13일의 열전 어떻게 진행될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네. 지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네. 야권 단일 후보죠. 네. 그리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 우선 오늘 리얼미터가 예.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어요. 네. 상당한 격차가 지금 벌어진 것 같네요, 여전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 나온 것은 단일 후보 그렇죠. 뒤 반영이 된 처음 거죠. 나온 거죠. 그렇죠. 네. 예. 예. 오세훈 시장 후보가 55%. 네. 누구죠? 박영선. 뭐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예. 곧 잊어버릴 사람 같아서.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36.5%. 뭐 18.5%가 차이 나죠. 예. 오늘부터 이제 선거 시작, 운동이 시작되거든요. 예. 새벽 0시에 둘이 찾아간 것만 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도 상당히 상징적인 거거든요. 오세훈은 지하철 차량 기지 가서 소독하는 거 찍었어요. 예. 그게 뭐예요? 여태까지 2010년 시장 사퇴한 후에 10년간 터널 속에 갇혔는데 지하세계에 있었는데 이제 기차 타고 지상으로 올라가겠다. 예. 예? 한강에 왜 그 동작역 4호선 타고 보면은 갑자기 그 동작역 부근에 가면은 기관사 하는 사람이 꼭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한강이 보입니다. 예. 네, 오세훈은 한강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박영선은 편의점 가서 알바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세훈은 네. 나름대로 또 코로나 소독을 한 거 그렇죠. 보면 지금 역시 코로나가 네.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물론 뭐 박영선도 네. 알바한 거 보면 요새 참 자영업자들 뭐 자영업자 어렵다. 힘든 거는 안 이해하기 위해서 1시간 알바를 했다지만은 그만큼 박영선은 지금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되는 일이 없으니까 예. 하다못해 비서실장,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까지 박원순이 향기를 얘기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영선은 굉장히 좀 밀리는 형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종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런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 네. 누가 봐도 네. 이쪽 진영에서 보든 저쪽 진영에서 보든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그런 얘기를 오히려 박원순은 소환을 할 게 아니라 완전히 잊혀진 사람으로 해야 하는데 왜 그러고 나섰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술 먹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다음날 페북에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틀을 계속 올렸어요. 첫날은 무슨 청렴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 안전하고 복지 뭐 이런 것에 최고다 뭐 훌륭한 사람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선거 와중에 박영선이가 지금 악정고투하고 있는데 거기다 고춧가루 확 뿌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거는 뭐 586 그 운동권이 박영선하고 원래 뭐 그렇게 가깝지는 않죠. 하지만은 이번 선거 앞에 고춧가루를 뿌린 거는 이번 선거가 박원순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네. 박원순을 들고 나온 거죠. 왜 그렇겠어요? 어차피 보궐선거 지면 진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도 날라가고 이낙연이가 뭐 과거 대표할 때 공천하고 나온 거니까 이낙연도 날라가고 하니까 이재명 놔둘 수는 없고 친문에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야 될 건데 빨리빨리 비껴. 그러자면 박원순도 좀 동원해야 되겠어.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뭐 문재인의 의중이 반영된 건 아니겠죠. 설사. 어쨌든 비서실장 출신이니까요. 그리고 청와대하고도 아직도 다 자기 라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임종석 라인들이 요소요소에 다 박혀 있거든요. 행정관, 그렇죠. 비서관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기류도 임종석이가 정치인이고 초고문 삼천리인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해서 박영선한테 도움 안 된다. 안 되는 거 그건 다 알 거란 말이에요. 이낙연까지 오늘 그렇죠. 그거 좀 자제하라. 한마디로 좀 점잖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그 입 닥쳐. 그렇죠. 좀 입 더 닥쳐죠. 세게 한 얘기가 있죠. 세자로 아가리라고 하나요? 아가리 닥쳐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임 실장이
그 고춧가루 뿌린 게 이재명 지사가 그래도 여권에서는 1등인데 박영선하고 이재명하고도 또 비교적 가까운 편이거든요. 네. 어제도 뭐 같이 만나고 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시 박영선 시장 이 꼴 못 보겠다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주위에 가족 중에 정치에 아주 관심이 없는 가족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임종석 광고는 아무래도 미친놈 같은데 왜 그러냐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그랬습니다. 여권 내 워낙 180석이 너무 크죠. 지금 뭐 174석이지만 여권 내 분화가 슬슬 내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밖으로 표출은 안 됐지만 바닥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도 저는 가져요. 이게 임종석이는 그렇죠. 이념성이라든가 일종의 탈레반 아닙니까? 그렇죠. 운동권의 대부 네.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 운동권들 입장에서는 지금 돌아가는 판세가 영 그렇죠. 마특지 않다. 네. 이 판을 확 흔들어야겠다. 그렇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 있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문재인이가 사실상 이제 허수아비가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번 서울 부산시 보궐선거에서 문재인 이름이 나옵니까? 그래. 저 밑에 박혀 있어요. 아예 안 나와요. 문재인 이름만 얘기하면 손해니까 예. 아예 후보자들 문재인 이름도 안 꺼내요. 그럴 바에는 문재인은 제쳐놓고 임종석 같은 이제 텔레반들이 이제 다음 대선을 이끌겠다. 뭐 그런 저는 전략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비로소 몸을 풀기 시작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움직임은 간단한 그 임종석의 해프닝이 아니라 이번 대선을 앞두고 여권 내 구도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조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국민의힘 보수에서는 그래도 단일화하면서 손발이 착착 맞잖아요. 예. 그 참 삐딱선 잘 타는 안철수도 같이 빨간 넥타이 가서 국민의힘 가서 찬조 연설해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권은 자꾸 분열, 갈등, 반목 이게 본격화되는 거 봐서 아 이게 벌써 망조가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좀 김종인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네. 보니까 역시 크게 보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딱 그동안 했던 얘기들을 이렇게 그렇죠. 되짚어 보면은 다 맞았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죠. 가만 놔뒀으면은 안철수가 제3지대에서 후보가 됐을 거 아닙니까? 아, 다 먹어버렸죠. 국민의힘은 후보도 못 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거예요. 100석이 넘는데 서울시장 후보도 하나 못 내는 당? 깨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럼 깨지기. 대통령 선거는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안철수를 그냥 휘어 잡아서 매가지 잡아서 끌고 간 거죠. 저는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머리 좋은 사람이 두 명 있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은 김종인, 한 사람은 이재명. 네, 둘 다 순간적인 이 재능, 이거는 상당한 게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은 아주 우리들의 예상과는 달리 20대, 30대의 반란이 어마어마해요. 아, 그렇죠. 원래는 이 층이 진보,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 친문 그런 쪽이 지금까지는 쭉 높게 나왔잖아. 그렇죠. 지금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반란이에요. 그러니까 20대 리얼미터 조사한 거 보니까 오세훈을 60.1%, 예. 저 박영선을 21.1%, 세 배. 3배. 그러니까 60대 이상보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20대는 사실 20대만 해도 배고픈 건 모르는 세대잖아요. 예, 예. 올바르게 살라고 아버지한테 많이 배우면서 자란 세대 아니에요? 사회에 첫 진출하고 이제 대학생들 아니에요? 근데 이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도둑놈도 이런 도둑놈이 없는 거죠. 정의도 없고 자기가 잘못하면 막 적반하장하고 거짓말하고 맨날 이런 거니까 이런 정권 이거 있어는 안 되겠다. 이 분노가 큰 거죠. 그리고 박원순 성추행했는데도 그것도 싹 덮고 오히려 용산에다가 저 공원에다가 기념비 만들자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20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세종로 광장 이쪽에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박원순 동상 하나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화문에 동상 두 분 계시잖아요. 이순신 장군 서 계시고 세종대왕 앉아서 계시잖아요. 예. 박원순은 아마
엉거주춤한 자세로 지금 새로 공원 만든다고 네. 거기 하는데 네. 광장 만든다는데 네. 그쪽에다가 하나 세우고 누구 뭐 여자 껴안는 거 해가지고 동상 하나 만들면 그거 참 우리나라 성추행 동상도 하나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웃기는 일이 참 우리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당 그 네. 지지도에서도 국민의힘은 37.7%, 민주당은 30.1%, 네. 여기도 오차 범위를 벗어날 네. 정도로 네.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시작부터 여러 가지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는 샤이 보수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저 민주당 측에서는 샤이 진보가 지금 많다. 그래서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고 있는 것뿐이다. 그 사람들이 투표장에 나오면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얼마 전에 이해찬이는 그렇게 또 전에 잘 나올 때는 여론조사 그렇게 뭐 좋게 나왔다고 하더니 그거 뻥이야. 여론조사 거 믿을 건 못 돼. 무슨 조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밀리니까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면 돼. 스스로 자꾸 이제 이 힘을 불어주려고 하는 거죠. 뭐 이해찬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해는 가요. 전직 대표까지 하고 킹메이커라는 여권에서 킹메이커를 뭐 20년 정권을 얘기하던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밀리지 말고 한번 해보면 그래도 희망은 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오죽했으면 샤이 진보라고 그러겠어요? 그 샤이 진보가 있기는 있나요? 제가 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이해찬이는 거의 다 이겼다. 자기가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해찬이가 거의 이겼다고 하지만 본인이 오지게 나왔겠습니까? 이거 큰일 나겠다. 그렇죠. 그래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해찬이가 우리가 크게 이기고 있다 얘기 듣고 거의 이겼다. 거의. 임진왜란 때 그 신립장군 생각나더라고요. 일본이 쳐들어오면 임진왜란 전에 당장 가서 일본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갔다가 아작이 나버렸죠. 그 다음에 또 6.25 전에 국방부 장관은 신성모인가? 그것도 북한에 도발만 하면은 평양 가서 점심 먹겠다고 그랬거든요.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도망갔죠. 실력 없이 허풍허장성세는 꼭 대가를 치르기 마련인데 지금 민주당이 선거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지금이라도 잘못한 거 빨리 반성하고 후보 철회하는 거죠. 그래야지 아마 저는 대선이 희망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이번 재보선에서 양쪽에서 다 질 경우 거의 끝장난다. 이런 걸 알고 있을 텐데 가만히 당할 일은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권, 관권 선거가 본격적으로 된 거 아닙니까? 시작을 했어요. 돈 뿌리는 거, 돈 뿌리는 거. 이게 과거에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인데 그거 말고 선거판에 가면은 또 이런저런 변수들이 생기는데 혹시 나올 만한 뭐 변수가 있을까요? 판을 좀 흔들 만한. 글쎄요. 뭐 내곡동은 이제 하도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고. 뭐 중대 발표를 또 할 수도 있겠고 갑자기 저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지금 야권에 몇 명을 갑자기 구속시킬 수도 있겠죠. 국회의원들 지금 조사한다. 국회의원들을 그 야당 의원들 몇 명을 구속시킬 수도 있겠죠. 지금 국과수라고 국가수사본부입니까? 국수본 하도 여러 개 수사기관을 만들어갖고 이름도 제대로 모르겠는데 거기서 지금 국회의원도 3명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투기 조사를 하고 있다. 근데 그 3명이 보니까 국민의힘이네. 그렇죠. 이러면 판이 뒤집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한 칼에 투기는 국민의힘에서 시작된 거야. 그래서 국가수사본부 말 잘 듣잖아요. 경찰들. 또 검찰도 또 저기 이성윤 중앙지검장 시키거나 해서 바로 그냥 뭐 수사 구속시키거나 발표해버리고 하면은 확 또 분위기가 투기가 저기 지금 집권당이 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돼버렸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저는 이런 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오세훈 후보는 뭐 특별히 털어서 나올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나경원 후보가 서울시장 나왔을 때는 그 미용 무슨 1억짜리 이걸로 그냥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번에도 내곡동 그게 무슨 말이 돼요. 와이프가, 오세훈 와이프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한테 그 물려받은 게 36억짜리 물려받았는데 그걸 뭐 형제 8명인가 나눠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초등학교 때 받은 거를 마누라가 결혼하기 전에 그거를 무슨 압력을 행사해서 무슨 보상을 받고 진짜 보상 많이 받으려면 그 지구에 안 들어가고 그 옆에 있어야죠. 그렇죠. 옆에 있어야지. 그래야 그 진짜 안에 오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수용당한 건데 그거를 특혜받았다고 하는 게 저는 국민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말도 안 되는 거를 자꾸 의혹 제기로 몰고 가는 게 좀, 그것도 2010년도에 그때 한명숙 전 총리하고 붙었을 때도 내 얘기가 돼갖고 다 걸러진 내용 아닙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거죠. 노릇뼈 무슨 3년을 구워먹는다든지 그런 건가요? 곰탕을 만들어도 어지간히 만들어야지. 어지간히 우리 뭐 그만큼 오세훈 털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예, 오세훈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도 2번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또 선거에 몇 차례 나와서 떨어졌기 때문에 본인이라든가 직계 가족 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지금 나올 만한 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있었으면은 진작 나왔겠죠. 그렇죠. 지금 뭐 정치자금법을 오세훈법이라고 해서 그분이 또 만든 거잖아요. 뭐 관료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떼묻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몰아붙이는 게 참 오히려 흑색 성전으로 해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여당에 작용하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도 뭐 운동권 출신들이 흑색성전 맡아도 뭐 이런 선동술, 괴멸실을 능가하는 그런 선동술에 능하기 때문에 또 선거 막판에 가서 정말 어떻게 해명을 할 기회도 안 주고 한 2, 3일 전에 팍 터뜨려 갖고 뭐 이런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고 지난번에 봤잖아요. 4.15 지난해 총선 전에 오거돈 성추행이 있었는데 그거 싹 감춰버렸죠. 싹 감췄죠. 그리고는 그러니까 그때 그것만 선거 전에 밝혀졌어도 선거 판도가 달라졌죠. 그럼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졌는데 그만큼 이 거짓말에 좀 능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그 오세훈 후보 보고 MB 아바타니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여기는 또 문재인 이제 아바타라고 또 이렇게 MB 핵심 측근이라는데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MB 핵심 측근입니까? 나 금시 초문이에요. 나도 이번에 알았어요. 같은 뭐 고려대학교 나온 거 정도. 근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뭐 별로 내가 보니까 친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뭐든지 막 몰아붙이는 거 이제 뒤집어 씌우는데 아주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혈안이 되어 있달까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렇죠. 아니 박형준 부산 후보가 뭐 집에서 뭐 대마도 보인다고 그게 진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니 저도 옛날에 아니 박영선은 일본 도쿄 그 핵심 지역에다가 아파트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저 전투경찰 해안초소를 거제도 있었어요. 비 개이면 항상 대마도가 보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요. 근데 뭐 대마도 비유라고 토착 왜군이 이런 거 참 우리 국민 수준을 어떻게 보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지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번 이 재보선이 워낙 중차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초전 선거도 있지만 정권의 명운을 거는 진짜 그런 선거 의미가 있으니까 이 인력들도 총동원되는 그런 양상인데 어쨌든 지금 안철수, 금태섭 두 사람이 오세훈 후보를 돕는 쪽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보면 좀 천군만마랄까 큰 힘을 얻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국민의힘 의총에 의총장까지 직접 가가지고 그렇게 서로 호응하면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이벤트랄까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하여튼 최근에 우리 정치 현장에서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죠. 단일화를 해서 떨어진 사람이 된 그 오세훈 후보의 국민의힘 당
국회의원 의사총회까지 가서 의원 총회까지 가서 빨간 넥타이를 메고 가서 포옹하고 거기서 연설하고 그 뭐 계속 박수 쳤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들이? 그런 모습은 참 좋은 모습이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안철수 후보도 이번 기회에 공부머리는 좋은데 정치머리는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번에도 한번 그쪽 머리로 좀 더 좀 개발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김종인 후보가 좀 각을 질 때, 안철수 각을 질 때, 차라리 그때 입당해서 했으면은 후보가 됐죠. 당연히 될 수 있을 텐데. 아니, 그리고 오세훈 네. 후보가 입당하면은 자기는 그렇죠, 안 하겠다. 그렇죠. 출마 안 하겠다. 네. 딱 그렇게 선언까지 예, 했잖아요. 밖에 나와서 제3지대에서 단일화하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없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안철수의 서울의대나고 공부머리는 좋은데 정치머리가 좀 안 좋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서 좀 본인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좀 협상을 하는 그런 거를 좀 하면은 뭐 저는 정치적으로 이번에 좌절이 다시 또 성공의 또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네. 패하고 기자들에게 뭐 입장 표명을 네. 했잖아요. 네. 그때도 다 좋은데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뭐 JTBC와 인터뷰에서 네. 한마디 했던데 아니 기자 네. 내용 회견 내용을 보면은 대선에 대한 네. 어떤 욕구랄까 네. 욕심을 은연중 비쳤다. 잘못하면은 정권 개최에 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김종인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딱 잘랐죠. 네. 안철수가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 네. 또 제3지대에서 예. 또 나오고 출마하거나 또 단일화 갖고 삐걱거리면 보수표가 또 분열되니까 그럼 대통령 선거에 또 민주당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뭐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미래를 내다보는 얘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저는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안철수 대표고 황교안 네. 전 대표 네. 지금 정계 복귀를 선언했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분들은 정권 교체에 그냥 미랄이 되는 게 제일 낫다. 예. 본인이 정권 교체 주역이 되려고 하지 말고 조연 역할을 해가지고 그렇죠. 교체를 해서 그게 역사에 남는 그렇죠. 일이고 우리 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일이다. 우리나라 저는 그렇게 제가 아까 생각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정치인 중에서 정치적인 머리가 좋은 사람이 김종인하고 이재명이거든요. 눈치도 빠르고 예. 판단할 줄 아는데 판을 읽는 그런 판인데 능력. 정치 머리가 나쁜 사람 세 사람을 들면요. 황교안, 안철수, 또 하나는 김무성. 김무성은 가는 것마다 꼭 반대의 길로 가요. 이번에도 네. 안철수 뒤에서 네. 멘토 역할을 다 그렇죠. 천하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김무성이가 누굴 밀으면 꼭 그 사람이 안 돼요. 예? 옛날에 2016년 그 4.13 총선 때부터도 반대로 행동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 야권이 밀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 같은 엉터리 같은 사람이 자꾸 당을 밖에서 흔들어대고 이러니까 하는데 안철수, 황교안도 뭐 비슷한 거죠. 예. 이분들이 지금 4.7 재보선 이후에 일각에서는 이제 국민의힘도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선출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대표를 해야지 그렇죠. 비대위 체제를 계속 끌고 네. 갈 수도 없고 김정인 비대위원장은 4월 8일만 되면 나는 집으로 네. 이렇게 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지금 은근히 네. 당대표 추대를 하면은 나도 나가봐야지 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거죠. 이 별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 보고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그랬거든요. 별이라고 다 똑같은 별이 아닙니다. 태양 같은 항성이 있고 지구나 수성, 금성 같은 행성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위성이 있습니다. 달 같은 위성. 근데 자기가 위성, 달 정도 역할밖에 안 되는 위성 역할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자꾸 태양같이 항성 역할을 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예, 맞아요. 예, 예. 안철수나 황교안은 위성 역할부터 달 역할부터 하면은 그다음부터 차곡차곡 올라오면은 이제 행성도 되고 항성도 되는데 자기가 마치 태양인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도 안 되고 보수가 자꾸 이 선거에서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가 이렇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무성 전 대표도 그렇잖아요. 네. 허우대만 좋고 뭐 사람은 호남으로 보이지만 이 머리가 그만큼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럼 자기 꼴을 알아야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고. 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분은 자기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아주 진력을 해서 도와주고 나서 그렇죠. 제 생각 같으면은 국무총리 같은 거 딱 한번 하고 그렇죠.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리고 나서 대선에 나가도 그렇죠. 아 충분한 역량을 이제 비축을 그렇죠. 하고 또 나이도 젊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나가도 돼요. 그렇죠. 좀 긴 안목으로 맞습니다. 정치를 하라는 그런 충고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네요. 그 미국 소설가 나다니엘 호돈의 큰바위 얼굴이라고 있잖아요. 예. 큰바위 얼굴을 그 찾아다니고 그 사람을 배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큰바위 얼굴로 알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 대권도 자꾸 하는 거지. 자기가 자꾸 대권을 나가려다 보니까 그만큼 훈련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는데 자꾸 가서 분열만 일으키는 거죠. 예. 그러면 두 사람이 일단 뭐 오세훈 후보를 돕기로 네. 했고요.